10번 문제입니다. 10번은 허프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됐는데, 이 허프 모형은요, 일단 문제가 나오면은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아시면은 나중에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중요합니다. 이 허프 모형은요, 우리 상업 입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입지 그러면 용도에 맞는 땅을 찾는 작업이고, 그 용도라는 것은 1차 산업의 농업 입지, 2차 산업의 공업 입지, 3차 산업의 상업 입지가 있는데, 이 허프라는 사람은 상업 입지에 관련된 내용이고, 우리가 상업 입지에 관련된 것은 우리 5사람을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크게 레, 콘, 호, 넬 이렇게 크리스탈러라는 사람이 있고요, 네일리라는 사람이 있고요, 컨버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허프라는 사람이 있고요, 넬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심지의 중, 인력법칙의 일, 분기점의 분, 그 다음에 확률의 확, 넬슨의 소매 입지. 그래서 크래커, 우리 과자 이름 크래커라는 과자가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탈러 중심지, 그 다음에 네일리의 인력, 유인력, 당기는 힘을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힘에 따라서 경계선, 분기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은요, 이제 소비자가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하는데 소비자가 갈 확률을 설명하는 거죠. 허프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넬슨이라는 사람은 이거는 이제 소매 입지, 조그만 상점입니다. 어디로 가야 매출을 가장 높일 것이냐를 설명하는 것이 마지막에 소매 입지라는 사람의 넬슨입니다. 그러면 10번 문제는요, 어떤 매장이 바로 고객에서 효용이 클수록 그 매장이 고객들에게 선택될 확률이 높다. 이 확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네 번째 사람의 허프에 해당되는 사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한다라는 거죠. 만족이 클수록, 효용이라는 건 만족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은,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행동력은 매장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까지에 반비례한다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 신청이 들어가서 틀린 지문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첫 번째 유인력을 설명할 때 네일리라는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무조건 제곱이죠. 거리의 제곱에 그 다음에 반비례하고 크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네 번째 사람에 해당되는 허프는요, 마찰계수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마찰계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자면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서 니은을 틀린 지문으로 정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유인력은요, 공식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유인력은 위의 크기죠. 위의 크기에 비례, 그 다음에 거리에, 이게 무슨 계수라고요? 마찰계수죠. 마찰계수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반비례라는 말이 조금 정확하지 않다 표현해서 니은은 틀린 것. 그리고 이제 디귿에 그래서 마찰계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이때의 마찰계수라는 것은 마찰 그러면 방해가 되는 말이잖아요. 그럼 방해가 되려고 한다면은 교통 조건에다가 매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교통 조건이 나빠지면 방해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지문. 그 다음에 니을은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까운 곳에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음에 가서 한정된 상권을 놓고 서로 나눠먹게 한다는 거죠. 제로섬이라는 건 한쪽이 고객을 많이 가면 다른 쪽이 고객이 떨어진다. 전체적으로 한정된 고객을 나눠먹는 개념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요. 이것도 맞습니다. 해갖고 이제 우리 맞는 것은 기역, 디귿, 니을, 미음인데, 바로 이
문제에서 니은이 틀렸기 때문에 모두 정답 이렇게 처리했던 문제가 되겠어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일단은 10번은 우리 상권 이론에 관련된 기본적인 생각을 말로 설명을 했고요. 나중에 이게 계산 문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는 뒤에 문제에서 또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5사람에 관련된 우리 내용을 한번 지문 연습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크레커허넬,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그래서 중심지의 성립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그때에 설명하는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재화의 도달 거리, 물건이 팔려가는 거리, 그리고 최소 요구치, 이 두 용어를 갖고 설명을 하죠. 그럴 때 물건이 팔려가는 한계, 공간적 한계를 재화의 도달 거리고, 그러려고 한다면 물건이 팔려가는 경계선에서는 그 기능이 더 이상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1 하면 틀리고 수요가 0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의 공간적 한계, 이걸 뭐라고 하자? 재화의 도달 범위. 그리고 최소 요구치, 그러면 그 재화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자 수,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하려고 한다면은 재화의 도달거리 안에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기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여러 곳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모형은 육각형 모양이 된다. 우리 벌집 모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재화는요, 사람이 많아야 되는 재화, 고차이 재화, 사람이 적어도 드는 재화, 저차이 재화 해서, 고차이 재화 그러면 우리 시청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저차이 재화 그러면 동사무소 생각해서 이렇게 고차가 저차를 포섭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포함을 해서 중심지가 성립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1번은 틀린 지문. 자, 2번. 그래서 네일이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중심지의 성립 과정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는 이제 네일이라는 사람이 중력 모형을 통해 갖고 중심지의 상호작용, 이거 이제 반대로 설명했죠.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설명한 것은 첫 번째 크리스탈러라는 사람의 중심지론이고, 두 번째 나온 사람은 바로 상호작용인데 여기서 유인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위에는 크기, 인구죠. 그 다음에 밑에는 거리의 제곱이다. 이렇게 유인력을 설명한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의 네일리고, 그래서 크기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틀리죠. 크기에 비례한다.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사람은요, 바로 두 번째 사람의 네일리의 생각을 확장을 해서 수정을 하는 거죠. 경계 지점을 말하자면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사람의 컨버스의 이야기죠.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력 모형을 수정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중력 모형은 두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를 했죠. 형성 과정을 한 사람은 첫 번째 중심지론이고요. 그래서 4번은 X. 그리고 이제 5번 허프는 이제 네 번째 사람이죠. 중인분화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소비자가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 선택할 확률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영향을 주는 게 마찰계 수다. 그런데 이 마찰계 수는 점포와의 거리, 점포의 수, 면적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맞는 지문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번은 이제 5번째 사람이죠. 넬슨이라는 사람이 소매 입지입니다. 그래서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점포에 어디로 갈 것이냐를 설명한 사람이 5번째 사람의 넬슨이에요. 그래서 크레, 커, 허, 넬 이렇게 중, 분, 학, 소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이 5사람이 한 문제 꼭 출제가 되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 어디로 갈 거냐 8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조된 말이 양립성이라는 말을 강조를 했어요. 넬슨이라는 사람이요. 양립성이라는 것은 어울린다. 우리 점포와 옆집이 서로 어울려서 고객을 주고받는다. 이런 개념. 그래야 서로 매출이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넬슨의 소매 입지. 그 다음에 7번, 7번. 허프는요, 마찰계수를 쓸 때, 이제, 그, 물품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문품의 경우, 일상용품보다 마찰계수가 작다고 해야 되죠? 말하자면, 전문품은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방해가 적다는 거죠. 그런데, 일상용품은 꼭 그 점포에, 그 시장에 갈 이유가 적죠.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간 마찰계수는 전문품보다는 크다. 그래서 전문품은 작고 그 다음에 일상용품은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7번은 X. 8번입니다. 바로 이제 그 8번의 생각은 네일리가 유인력을 하는데 그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대요. A는 이만큼 크고 B는 이만큼 작으면 이렇게 쭉 거리가 있을 때 이 경계선이 그 당기는 힘의 경계선이 A는 당기는 힘이 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쭉 있고 B는 이렇게 작으니까 경계선은 어떻습니까? 작은 쪽에 가까워야 되겠죠? 그런데 A 도시가 크다고 했으니까 작은 B 쪽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8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예. 자, 9번은요. 바로 이런 유인력을 제가 이제 유인력을 계산할 때는 위에가 인구 또는 크기고 밑에는 거리의 제곱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럴 때 이걸 이제 이 공식으로 유인력을 가지고 두 번째는 말하자면 이제 점유율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걸 공식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9번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C라는 도시에서 말하자면 A, B라는 것으로 갈, 비율을, CB분의 CA라고 하면은 그 B의 인구, B의 인구, PB, 그러면 인구입니다. P의 A 곱하기, 그 다음에 이거는 전체 거리의 제곱이니까는요, 여기가 거꾸로 가야 돼요. 여기 핵심은, 제곱인데, 여기에서 핵심은요, 이 B에 위로 올라가서 D는 거리고요, 여기가 B가 돼야 된다는 거. 이 거꾸로 D에 A가 된다는 거. 이 제곱이라는 거. 그래서 이 식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B의 인구와 그 다음에 A의 인구, P는 인구입니다. D는 거리를, 그러니까 B는 B, A는 A 이렇게 대각선으로 맞아야 된다는 것으로 기억을 하시고 실제 계산할 때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해도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뒤에 문제를 보면은 이 유인력을 가지고 하면은 이 공식 암기 않고 위에는 인구, 밑에는 거리 제곱으로 하시면은 좀 더 쉽게 빨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9번은 맞는 거예요. 10번 중심제 성립 조건. 첫 번째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말하자면 물건이 팔려가는 거리 안에,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유구치가 있어야 된다 해갖고 10번도 맞는 지문 해서 우리 이번 문제에서는 상업입지론에 관련된 5사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